어차피 대부분의 남자들은 못 알아듣고 안목 좋은 구독자님들이라도 구미호를 잡아야 되는 사냥꾼이 구미호들한테 연애를 배우고 있으니 자만추 그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길래. 여자친구가 훨씬 연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노산이다. 제가 해답들을 딱딱 내려줬습니다. 너의 선택지가 있다. 이 여자랑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 없어지는 건 싫고 딴 여자 만날 자신도 없고 간절할 뿐 될 대로 되라.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연애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많은 남자분들의 이성관계를 케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회원님들 코칭도 하고 전화로 많은 연애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많은 남자 주변 지인, 친구들이 연애 상담을 저희한테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제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 들어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남자가 본인을 위한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술, 담배랑 PC방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만난 여자친구가 어느 날 카톡으로 연락이 반나절 동안 안 되더니 제 친구한테 엄청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여자애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반나절 정도 연락이 안 되다가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사실 술, 담배 많이 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보가 나한테 진심을 어필을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서 사귀었는데 막상 사귀다 보니까 역시 나랑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보가 술, 담배 좀 줄이고 운동도 하고 PC방도 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사실 저도 남자로서 술, 담배하고 PC방 가는 것보다는 술, 담배 해도 되는데 그게 너무 여자가 봤을 때 한심해 보일 정도로 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그런 자기관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또한 이 여자와 만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남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이미 이 관계는 갑과 을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주도권이 여자한테 있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이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너가 술, 담배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여자친구랑 그런 게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너가 술, 담배를 끊을 자신이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너가 술, 담배 해도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된다. 너랑 잘 맞는 여자를 만나면 된다. 근데 너는 지금 술, 담배를 끊을 자신도 없으면서 이 여자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줬는데, 결국에 제 친구는 제가 얘기해준 부분들을 다 실천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머리 아파하고 이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정도는 여자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연락이 두절된 후에 장문의 카톡이 왔잖아요. 그럼 사실 이미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런 평범한 남자들은 여자의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가잖아요.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기 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남자랑 카톡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쌓인 정도 있고 하니 이 부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서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발전을 해서 둘이 잘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는 담배를 10년 넘게 피웠기 때문에 당장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여자 만남에 있어서 과하게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는 모습이 그걸 좋아해줄 여자보다는 안 좋아할 여자가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이 술, 담배 하면서 잘 놀고 잘 즐기는 여자도 있다. 너가 그런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건데 지금 너와 맞지 않는 여자를 너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네가 진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든가, 아니면 지금 이 여자 아니어도 너가 너랑 잘 맞는 다른 여자를 만나던가. 근데 이 남자는 둘 중에 하나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답을 못 정하고 그냥 마냥 힘들어만 하고 있네요. 자기가 변하든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이 여자를 끊어내고서 자기가 잘 맞는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랑 연애를 시작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해답들을 다 제시해 줬음에도 자기가 투자한 게 아깝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억지로 이 관계를 붙들어 가면서, 근데 이 남자는
이미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어요. 삐져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반나절 동안 연락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가 보낸 장문의 카톡을 공유받아서 읽어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최대한 남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열심히 써서 보냈더라고요. 여보야 뭐 자기야 뭐 이렇게 붙였더만요. 네 맞아요. 네, 여보야 네, 이렇게 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너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도 그 여자를 많이 사랑하면 노력을 해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다 라고 했고, 자기가 담배를 끊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틀 만에 하루 반나절 만인가 금연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술 없이 못 사는 친구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관계는 애초에 안 맞는 관계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봤을 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단지 남자가 계속 자기를 좋아해주는 걸 알고 있고 둘이 보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심폐소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남자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 아니고 다른 괜찮은 여자가 있었다면 이 여자를 끊어내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저희 클라이언트님 중에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CS를 마스터하시고 실력을 많이 갖췄죠. 이분은 여자도 좀 넘치고 오래 만난 여자도 있고 인기도 많고 이런 남자분이 있는데, 여자애가 비슷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오빠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뭐라 했냐면 그냥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오빠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어, 미안해, 내가 말 조심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남자가 이렇게 되면 좋죠. 물론 여자가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길도 있어요. 사실 남자가 실력이 있는 남자면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만나주고 있는데 미영아 너 지금 뭐 그렇게 말이 많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주고 네. 있다라는 말이 남자 입에서 나오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되게 핵심입니다. 남자인 내가 맞죠? 너를 만나주고 있는 거다. 만나주고 있다는 말을 굳이 꺼낼 필요까지는 또 없을 수는 있는데, 굳이 여자한테 또 상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너무 선을 넘으면 날카롭게 할 말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해야죠. 이 사나이가.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코치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친구분의 사례가 참 아쉬워요. 이게 보통 보면 연애 초보, 연애 못하는 평범남 분들은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답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면 엄마 저 병원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 비슷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 여자랑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자기 자신을 방관하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남자분이 정신 못 차리고 대책을 결단을 세우지 않으면 저 연애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그 이후에도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게 아쉽네요.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인이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한 친구인 제가 이성관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평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처음 상담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한 4-5번 정도 상담을 했고, 심지어 맨 처음에 이 여자에게 대시를 할 때부터 제가 도와줘서 둘이 연인관계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시작부터 조금 잘못됐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답들을 딱딱딱 내려줬습니다. 여러 가지 너의 선택지가 있다. 너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훨씬 연상이에요. 아, 연상. 예.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노산이다. 맞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노산이다. 너 지금 걔랑 결혼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모르겠대요. 어쩌자는 거야. 답답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전문가가 답을 다 내려줘도 지금 이 여자랑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여자친구 없어지는 건 싫고, 그렇다고 자기가 딴 여자 만날 자신도 없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희한테 오면은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제가 옆에서 그렇게 합리적인 조언들을 해줘도 어줍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랑 맞지도 않는 여자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이 가볍게 저한테 연애 상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웬만하면은 들어주고 위로와 공감 정도만 해주지, 그러고 말지 굳이 솔루션을 만들진 않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정말 바뀌고 싶었으면 전문가인 우리 레인 코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종이랑 펜 딱 들고 와서 해결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저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영혼 없이 들어오는 질문들, 그 사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한 번 하면 진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분들은 들어주기, 공감해주기 정도만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하면 종이랑 펜을 준비해와서 다음에 와라 말을 하거든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간절한 건 스스로 맞는데 그 간절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확실히 인지하고 바꿔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간절할 뿐 될 대로 되라, 간절할 뿐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머물고 있으면서 이런 부류의 남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닌 것 같아도 고집이 엄청 센 경우가 많으세요. 자기만의 단순한 방식,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려는 옹졸한 고집이 굉장히 지나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옹졸한 고집이 발전하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러한 옹졸한 고집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씩 극복할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했거든요. 이성관계적으로. 남자분들이 안 바뀌는 분들 보면 정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여자는 절대로 어프로치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자만추가 맞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탁 스키니한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자기는 이래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다, 미용실에 왜 자주 가야 되나, 선크림 나는 절대 안 바르겠다. 연애 못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고집이 세고 자기 자신의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의도 자체가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어쩌면 조금 속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해보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표님이 많은 분들을 또 변화시켜 주셨죠. 네. 이거 말고도 정말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남자들의 옹졸한 고집, 여러분에게는 어떤 옹졸한 고집이 있을까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고 혹시나 저와 상담을 받게 되셨을 때 제가 그 옹졸한 고집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바꿀 용기가 있냐 없냐가 어마어마한, 금전적으로 책정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선택의 문제다. 대표님 실제로 네. 실제로 우리에게 상담을 하신 이후에 노력을 하신 분들은 연락이 안 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은 분들은 몇 달 뒤, 몇 년 뒤에 연락 와서 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분은 몇 년 전과 지금의 이성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잘 말해 주셨는데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이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많이 돌려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자면 이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거 나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도 좀 사람이 유하고 좋은 분 같아요. 자기가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고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여자를 합리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결이 안 맞고 자기만의 화이트한 교육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화이트한 코칭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제안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럴 때는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들과 그렇게 하면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한테 희생도 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 하면서도 연애를 잘할 수는 없나요? 뭐 우리가 진심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유, 구진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선진심, 구유욕, 연애를 지금 4, 50년 동안 못해서 몇십 년 동안 못해서 몇 년 동안 못해서 저한테 지금 연락이 오면서 커리큘럼을 본인이 이제 다 짜와요. 본인이 이제 전문가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속상한 게 3년 지나서 또 연락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또 갈립니다. 이제 3년 지나고 연락 와서 이제서야 제 말을 수용하고 인정을 하고 바뀐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여전히 그 컨셉을 유지하고자 하는 로맨스 환상에 젖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로진이라고 하는데 로진이 뭐냐면 로맨스 진상입니다. 로맨스 그래서 진상. 네네 우리 전문가한테 찾아왔는데 전문가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이미 저한테 한두 번 이 상담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답답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다 얘기해주고 솔루션 제시해주고 함께 힘든 감정을 나눠주고 해도 또 연락이 와서 그대로인 거고 더 뇌절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연락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 자꾸 핑계를 찾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핑계를 찾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잘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불안형, 회피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낌이 빡 왔어요. 너 혹시 여자친구랑 문제가 또 생겼는데 여자친구의 애착 유형을 분석해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더라고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분석을 확실히 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줬는데 자꾸 쓸데없는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기의 연애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전문가가 판단해 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애착 유형 이런 거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지금 연상녀 지금 결혼할지 말지도 모르면서 이 생물학적 노산에 이미 접어들은, 솔직히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자기도 그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미친듯이 장기관계를 해가지고 둘이 엄청난 정이 쌓여있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나한테 여자가 없기 때문에 얘랑 헤어지면 내가 당장 잠자리 할 상대가 없고 그런 게 아쉽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답답하다는 거죠. 친구분의 무의식과 본능을 완벽하게 파악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 왜냐, 이 친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낑낑대면서 안 맞는 연애를, 자기가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연애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꽤 있는데, 보면 이게 사실 여자한테도 피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그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게 차라리 내가 빨리 헤어져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주는 게 이 여자한테도 나을 수도 있어요. 얼른 책임을 질 거면 지든가, 아니면 그 여자가 비혼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연애만 하자 그런 걸 한 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빨리 끝내거나 뭐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여자한테 피해를 주고 말고, 사실은 저는 남자의 편이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는 정말 여자를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친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여자를 위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또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또 도와주죠. 우리 레인 코치님이 또 마음이 좋아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보통은 경험이 쌓일수록 연애 지능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아직도 연애가 바뀌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여자의 마음을 읽을 줄도 모르고 여자의 언어도 모르고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모르고 여자가 좋아하는 컨셉도 모르고, 그래서 연애가 바뀌지 않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고집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여자를 안 만나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도 그걸 고치고 싶어 하면서 그럼 얘기를 해줬을 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애착 유형 이런 거를 내가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신규로 유입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파 0.1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남자가 진짜 진정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후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뭔데? 라고 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참가권, 즉 첫 느낌, 인연 창출 실력, 커뮤니케이션, 그 외에 멘탈 저력자 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미디어에서 말을 하는 여자한테 희생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남자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저희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습득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막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헬스를 통해서 몸을 만들려면 또 일단은 헬스장 많이 가고 덜 먹고 이런 핵심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운동을 오래 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일단은 헬스장에 열심히 나가서 한 개라도 운동을 하는 게 우선인데 2분할이 좋냐 3분할이 좋냐 이걸 따지고 정보만 수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자한테 연애를 배우는 남자들, 구미호가 있는데 구미호를 잡아야 되는 사냥꾼이 구미호들한테 연애를 배우고 있으니 연애는 날카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인데 저와 같이 이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하면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을 묻어버리려는 수컷끼리 깬세이 치는 이해도 돼요. 저는 이해도 돼요. 이 세상이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라도 꿀을 빨자고요. 꿀. 어차피 대부분의 남자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파 0.1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말 안목 좋은 지혜로운 구독자님들이라도 저희들의 말을 받아들여 주셔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관점을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일단은 저는 절반 성공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말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희의 이성관계관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한테 이성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성교육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성관계관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저희는 진짜 저희의 이성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목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회원님들과 클라이언트님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행복한 연애, 이성관계 즐기고 궁극적으로 많은 남자분들이 좋은 가정을 가지고 좋은 가정 속에서 가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모범이 되면서 멋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